옛날 옛적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복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늘 배를 골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돌의 진짜 신분은 태어나자마자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는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참수당한 한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돌은 숲 가장자리를 서성이며 걷다가 낡고 오래된 지팡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기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운명을 선택한 것이니라. 이제 다시 돌아갈 길은 없다. 복돌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에서 한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길게 늘어진 흰 수염, 깊고 신비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너는 권력과 거짓, 그리고 함정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느냐? 뭐라고요? 저는 그냥 이걸 주었을 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다. 너를 이끄는 운명의 도구다. 내가 걸어갈 길은 이제 정해졌다. 복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이상한 힘이 그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나아가라. 진실을 찾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거세게 불며 주위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복돌은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꼭 쥐고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한양의 왕궁에서는 대감 마대감의 딸 아란이 미모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세자와 혼인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난폭하고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궁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그와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밖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를 세자에게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어리석은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왕과의 관계는 우리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전 인형이 아니에요. 전 사람이에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내 권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왕실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문은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왕실에 순응하면 된다. 아란은 절망 속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에 몽종의 도움을 받아 후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마대감이 이미 그녀의 도망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대감은 병사들을 풀어 그녀를 뒤쫓게 했고 결국 그녀는 도망치는 도중에 도적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하하하.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더니 운이 좋구나.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아란은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거친 사내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힘없는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있습니다. 뭐야? 이 분위기는. 그때 한 청년이 나무들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묘한 기운을 내뿜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복돌이었습니다. 이봐, 그 여인을 놓아줘. 내 놈이 뭔데 우리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냐?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복돌은 원래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갑자기 빛을 내며 이상한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그 순간 복돌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무사처럼 움직이며 도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이놈. 뭔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은 눈앞에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뺨에는 작은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죠? 나는 그냥 복돌인데. 복돌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는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지만 지팡이가 그의 몸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도적들을 물리친 것이었다. 그러나 아란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구한 이 남자가 고수라고 생각했다. 당신, 혹시 강호의 고수인가요? 고수? 아니,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나무꾼이야. 복돌의 진심 어린 반응에 아라는 잠시 놀랐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은 모두 거짓과 권모술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권력과 돈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서툴렀고 바보처럼 솔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내가? 왜?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날 도와줬어요. 그게 중요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듯이 위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순간 아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단순한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자신의 신분이나 가치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당신은 참 바보 같아요. 뭐라고? 그런데 그 따뜻한 순간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숲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마대감이었다. 찾았다. 아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감히 내 딸을 데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다니. 내 놈이 제정신이냐? 뭐라고요? 난 그냥. 입 다물어라. 저 천한 놈을 당장 베어라. 마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복도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라는 무릎을 꿇고 마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길 원하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감히 내 따위가 나에게 조건을 건다고. 복도를 살려주세요.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마대감은 순간 조소를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복돌이라는 놈 살려두지.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복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었다. 복돌이 묵고 있는 작은 객잔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 그림자가 움직였다. 몇 명의 검은 복장을 한 자객들이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칼을 꺼내려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걸친 아란이 서 있었다. 복돌, 일어나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다. 조심해요. 복돌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었다.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피가 옷을 적셨다. 아라는 경악하며 복돌에게 다가갔다. 안 돼, 복돌. 그러나 복돌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손은 지팡이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바보 같은 순진함이 사라졌다.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복돌이 쥔 지팡이가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강력한 기운이 방 안을 휩쓸며 자객들을 벽으로 날려보냈다. 그때 복돌의 머릿속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신분을 기억할 시간이다. 순간 복돌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가 독을 강제로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황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을 뒤흔들 운명을 가진 자였다. 복돌은 더 이상 어리숙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아라는 복돌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복돌의 아버지를 따르던 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중에는 황제에게 등을 돌린 전직 장수들도 있었고 억울하게 몰락한 귀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복돌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 그를 황제보다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했다. 비밀스러운 모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 부패한 세상을 끝내겠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자가 있었다. 황제는 복돌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경악했다. 그는 복돌을 없애기 위해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 더러운 놈이 살아 있었다고. 당장 제거하라. 하지만 황제는 복돌이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황위 계승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황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란을 납치해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다. 그 여자를 내 손에 넣으면 복돌이 반드시 나설 것이다. 아란은 강제로 궁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지만 황제는 그녀를 가둔 채 복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돌은 홀로 황궁으로 침입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운명을 이끄는 신비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에 불타오르는 복수의 결이었다. 아란,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간다. 복돌은 병사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며 깊숙이 침입했다. 그러나 결국 황제의 친위대가 그를 둘러쌌다. 황제의 친위대장 여기서 끝이다. 반역자. 그러나 복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쥔 지팡이가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강한 충격파를 일으켰다. 친위대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복돌은 곧장 황제의 처소로 향했다. 황궁의 대전에서 복돌과 황제는 마침내 마주했다. 내가 내 부모를 죽였다. 내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이 나라의 황제다. 황제는 칼을 빼들었지만 복돌의 지팡이는 강력한 힘을 뿜어내며 황제를 압도했다. 결국 피가 흐르고 황제는 무릎을 꿇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힘이다. 내가 정말 황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나?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고 황제는 쓰러졌다. 복돌의 혁명은 성공했다. 마대감 역시 처형당했고 부패한 신하들은 숙청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돌은 황제의 옥좌에 앉았다. 복돌이 왕좌에 오른 후 나라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백성들을 탄압했던 가혹한 법들을 폐지하고 부패한 대신들을 숙청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구제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백성들은 그를 현명한 왕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돌은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복돌. 아니, 이제는 폐하? 당신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두려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당신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란의 말은 복돌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를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복돌은 왕궁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 손에 넣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물건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 지팡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까? 그러나 그 순간 지팡이가 갑자기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렬한 황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지팡이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마법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 선생님, 눈앞에 오랜만에 나타난 흰 수염의 노인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왜 지팡이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아직 이 힘이 필요한데요. 내가 처음 지팡이를 손에 넣었을 때를 떠올려 보아라. 그때 너는 연약했고 자신의 운명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너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복돌은 문득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의지해야 할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백성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걸. 그래, 이제 너는 진정한 왕이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의 모습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지팡이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복돌은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란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방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던데 이제 더 이상 마법은 없어요. 그래도 난 괜찮아.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그래.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니까. 복돌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한때 어리석은 바보였어. 하지만 너를 만나. 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요. 그렇게 복돌은 더 이상 신비한 힘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가장 인간적인 왕으로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란이 있었다.